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오늘 주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에 또 인간의 중요성을 또 요즘 강조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HT,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내교육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휴먼 브레인이죠. 결국은 저희가 막 동물 뇌를 연구하고 막 이러는 것이 뇌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대한 막 그 또 과학자나 의사처럼 탐구하고 막 뇌질환을 연구하고 막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인간 뇌에 대한 올바른 활용과 개발이니까요. 인간의 뇌, 휴먼 브레인에 대한 올바른 활용과 개발이라면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쪽이겠죠. 그럼 결국은 인간을 향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 이제 내교육을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오늘 이 휴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개념과 좀 시대적인 흐름을 좀 짧게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이 인류의 문명이 급격히 발전을 했죠. 그 이전의 문명은 뭐 꾸준히 더 발전을 했습니다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지구의 환경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그 문명의 발달이란 건 땅을 덮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지구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뭔가 우주 탐사를 하고 했던 형태의 문명의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이 과학기술,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란 건 지구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줄 만큼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었죠. 그 발전이란 건 결국 그 원동력은 인간의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겠죠.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것은 인간의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지금 당면한 인류 문제 위기와 지구 생태계 위협에 대한 그런 그 열쇠도 결국은 인간 뇌의 창조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급격한 발전을 했지만 저희의 이제 건강이라는 평균 수명은 높아졌습니다. 더없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그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를 접할 수밖에 없죠. 해피니스, 피스. 나는 지금 평화로움과 과거에 비해서 이 비약적인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평화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70년대, 80년대 참 못 살았던 그 시점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 사이에 정이 조금 많이 없어졌다. 공동체 문화가 많이 훼손됐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이끌었던 이 과학 기술이지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는 측면을 보면 결코 박수만을 줄 수는 없겠다 싶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간의 뇌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에 대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이 먼저인지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보신 이 그래프, 이 다이어그램은 2002년도인가요? 이게 2002년도네요. 2002년도에 미국의 NSF, 미국 과학재단에서 발표한 당시의 인류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미국 과학재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당시 인류의 기술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바이오, BT,
생명공학 기술, 또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나노 반도체보다 더 미세 공정 단위에서 일어나는 과학 기술을 의미하죠. 그다음 인포, IT. 이제 우리가 정보 기술 얘기하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이제 인지공학, 인지과학에 대한 거. 네 가지 IT, BT, CT, NT의 네 가지 기술이 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Converging Technology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인간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융합기술의 시대를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 과학재단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인간의 수행력, 인간의 어떤 브레인 파워죠, 결국은. 이 브레인 파워를 향상할 수 있게끔 쓰여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과거 한 1, 2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도 있죠. 스마트폰에 종속된 스트레스도 유발시키고요. 여러 가지 또 기전도 떨어지고요. 그런 시대도 오고 있습니다. 정보에 종속된 사람,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 또 이런 게 범주가 나누어지고 있죠.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인공지능에 종속된 인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도 이제 갈림길에 서 있죠. AI에 대한 주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인데요. 자, 그럼 이런 과학기술, 이것이 최선은 아니겠죠. 이것이 최선이 되면 위험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을 막 집집마다 뺏으려고 하는, 또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눈을 감으면 잠을 자는데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인간은 이 발달된 고도의 과학기술 앞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에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 시대 도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생명공학 기술,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두 가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어떤 부정적인 면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마이너스적으로 했던 그 결과로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금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지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BTS가 이 고위급 회담에 참석 한국어로 연설해서 화제가 되었던 바로 SDG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제 한국 정도라면 이 SDG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세계 시민으로서 좀 그런 의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게 왜 나왔겠습니까? 과학기술의 방향이 결코 의미 있는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지구 문명에, 지구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2021년 7월인가요? 했던 컨퍼런스 명칭이 바로 휴먼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선도 대학을 표방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내교육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기술입니다. 지금 물론 AI 융합학과가 또 신설이 되었죠. 사이버 대학 최초로 이제 AI의 융합 형태의 학과인데요. 이 방향 역시도 인간 중심의 AI를 표방하고 있는 이유도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학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HT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분야는 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 한국이 이제 조금 앞서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남을 따라갈 나라는 아니죠. 네,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될 나라입니다. 만약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인간을 향한 기술, 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그 방법론, 학문 체계, 여기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 테크놀로지 영역을 개교 시점부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인류의 미래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뇌과학만을 쫓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뇌활용 분야에 대한 중점을 두고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체계라고 하는 것을 구축했던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가치를 확산하는 그 채널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한류 선도 대학의 방향도 갖고 있어서 뭐 BTS 대학으로 유명하지만 대학의 정체성은 이제 뇌교육 특성화, 이 휴먼 테크놀로지 선도 대학의 방향을 갖고 있다. 아마 학우분들, 지금 시청을 하는 학우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기술, 건강 면에서도 뭐 잠깐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있는 지금 그 뇌교육학과가 2022학년도에 그 학부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뇌인지 훈련학과를 새롭게 신설을 해서 학부 명칭을 뇌활용 헬스 프로모션 학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활용 헬스 프로모션, 네, 이 세계보건기구가 미래 건강의 흐름을 새롭게 제시한 게 바로 헬스 프로모션입니다. 건강은 과거에는 치료였죠. 치료, 병나면 치료받는 거, 이 옛날 얘기죠. 그 다음이 이제 예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검진을 받죠. 그 다음에 이게, 네, 뭐로 왔습니까? 관리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 영역에서 소극적 관리냐, 적극적인 관리냐의 면에서 이 헬스 프로모션은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래서 뇌교육은 이 건강 면에서 보면 그러한 원리와 기술, 훈련법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 활용 헬스 프로모션 학부, 즉 건강 기제를 시작으로 네, 이제 학습 기제, 역량 개발,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끝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휴먼 테크놀로지.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죠. 지금 이 방송도 네, 아마 마스크를 끼고 아마 대부분 들으시지 않을까. 저기 길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우리가 그 생수만 먹었습니까? 네, 강가에 있는 하천에 이런 물도 먹기도 하고요. 계곡물도 먹을 만큼 그렇게 먹었죠. 지금 집 주변에 어디 강에 가서 발을 쉽게 담그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네,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네,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입학식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처음 대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대. 이 누가 만든 건가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의 잠재성을 그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 기제. 네, 이것이 아닐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인간만이 던질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잠재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도 그 질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